안녕하세요. DK 모터스포츠의 이드키 코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 아반떼 챌린지에 출전했던 강인호 선수의 인캠 영상을 보면서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강인호 선수가 한번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반떼 챌린지컵에 지금 나가고 있는 118번 강인호라고 합니다. 네, 처음 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리뷰하는 형식으로 해볼 계획인데요. 볼륨이 작거나 좀 처음이니까 좀 다소 어설픈 점이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인제 경기, 이게 몇 라운드였죠? 이게 3라운드? 저희가 이번에 3라운드였습니다. 네, 3라운드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던 3라운드 경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메이션 랩 중이고요. 자, 지금 소개를 깜빡 잊었는데 여기 가운데에 계시는 분은 올해 벨로스터 앤 챌린지에 출전하시는 남석현 선수도 같이 지금 같이 리뷰를 하느라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이 포메이션 랩을 하면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앞자는 차를 흔들고 있고 나는 그냥 빨리 가서 그리드에 서서 빨리 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레이킹을 하면서 타이어를 달구려고 마지막 헤어핀에서만 약간 달리면서 좀 브레이크를 좀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저는 아마추어 선수들 이렇게 코칭을 할 때, 특히 레이스에서는 굳이 타이어를 이렇게 좌우로 가면서 지그재그로 가면서 막 타이어 열을 올리는 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슬릭 타이어는 그 최적의 이제 성능을 발휘하는 온도 대역이 있어요. 그게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 열을 올리는 건데, 일반 레디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도로 일반 노면 그리고 사계절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적의 온도, 그 성능을 발휘하는 온도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가 과열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타이어 열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차의 마지막으로 거동 확인을 할 때만 이제 하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좀 알고 좀 그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동작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일단 그리드를 서는데 제가 이때 옥상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차도 지금 떨려서 그런지 되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5m, 1m, 조금만 더. 그리드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우선 그리드에 서면 사실 별 잡생각은 안 나고 신호등 켜지고 어떻게 출발할지,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 그립을 느끼면서 악셀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빨리 악셀링을 안 하고 클러치를 딱 뗐을 때 타이어 그립을 했을 때 악셀링을 딱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타이어가 좀 휠스핀을 많이 하면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네, 이제 녹색불 점등. 이게 마지막에 지금 클러치 비트가 너무 탁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RPM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때도 좀 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웃으로 초반에 너무 크게 돌았고. 여기서 앞을 좀 붙을 수 있었는데 평소에 저렇게까지 가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봤으니 조금 굳이 너무 어땠습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잘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인을 찔러 봤는데 전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서
달리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그래서 우선 참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AIM 데이터 데이터 로그의 영상이다 보니까 화면에 뭐 RPM이라든지 이런 스로틀 브레이크가 나오니까 그런 정보들도 같이 보시면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한 대를 추월한 상태. 그렇죠? 네, 스타트에서 바깥에 검은 차가 빠지면서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타트에서만 한 대를 제꼈어요. 사실 저도 결승 영상은 처음 봐요. 왜냐면 저는 그 리뷰할 때 영상은 이제 예선에서 그런 베스트랩 가지고 봤기 때문에 결승은 못 봤었거든요. 처음이. 그러니까 앞에 차들이 좀 비교적 좀 경합 상황이었는데, 오우. 이때쯤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앞차들이 좀 붙어 있으니까 앞차들이 좀 경합을 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느려질 거고, 나는 지금 배랩 타임으로 탈 수가 있으니 점점 차이를 줄일 수 있고, 그럼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15랩이 있으니. 이런 생각으로 탔습니다. 지금도 굳이 지금 괜히 이 왼쪽으로 나올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이게 출력이 떨어지고 평균 스피드가 낮은 차라고 해도 가능하면 이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앞에 차들이 지금 보면 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몰아붙여서 하여튼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주행이 필요한데 강인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흔들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간격이 그렇게 많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차들도 막 라인이 지금 타이트하거든요. 지금 힐스핀 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앞차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 점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의 주 목적이 뭐 이런저런 테크닉을 알려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영상을 뭐 몇 분이 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즐겁게 차를 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레이스를 즐겁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영상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그런 지적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레이스 그냥 뒤풀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또 저도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로 앞차가 또 아는 동생이다 보니까 저 친구 꼭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요. 이게 또 아마추어 레이스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서로 다 친하고 막 아는 형 동생 막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참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저 병철이 저 친구한테 뒤에서 사실 나 제끼고 싶으면 상향등 켜라고 얘기했거든요. 비켜주겠다고. 때까지만 해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평소 그 전날이나 이 오전에 웜업 때 주행이랑 되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칭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문서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티어링이 느리다 하는 것들이 지금 영상에서도 되게 여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누가 핸들을 막 격하고 빨리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도로 경험들이 많은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고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와. 제 기억으로 아마 이때쯤부터 히터를 켰던 것 같아요.
앞차가 점점 멀어지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심리적인 효과만 있었고 직접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차를 쫓아야다 가야 되기 때문에 쳐주는 것 같아서 히터를 2단을 켜고 탔습니다. 효과는 모르겠어요. 이때는 이제 가장 컸던 거, 이때쯤부터는 점점 앞차와 나랑 이제 랩 타임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점점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차랑 랩 타임이 차이가 나면 이건 어떻게 앞차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 두 분 마지막 저 헤어핀에서 자꾸 원하는 데서 브레이킹이 안 되니까 저걸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마 이쯤은 멀어졌을 때부터는 이거 앞차는 멀어지고 뒷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뒷차도 제가 여기 중간에 이 지점부터 봤는데 뒤에가 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차랑도 멀고 뒷차랑도 없으니까 이거는 우선 인제스피드임을 너무 오랜만에 타기도 했고 6개월 만에 탔으니까 그럼 이제 좀 중간중간 수정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여기 랩터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0.3초가 지금 느려요. 0.4초. 페이스가 지금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편차도 좀 있고. 근데 이러다가 그때 후반에 막 베스트랩이 막 갱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또 생각한 거나 또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차를 좀 아껴보자는 생각 사실 했어요. 브레이크를 좀 아끼고 뭔가 전체적으로 차를 좀 아껴서 중후반부를 노려보자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1번 코너 들어갈 때도 브레이크를 좀 더 약하게 밟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가지고 랩 타임이 좀 덜 나온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후반부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보면 이제 차랑 앞차랑 점점 멀어지면서 이건 모든 거는 지금 상황은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한 이제 앞에 차 스피드를 내서 쫓아가기도 모자란 판국에 혼자 그러니까 페이스를 낮춰놨으니 점점 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라인이 몇몇 군데는 굳이 타이트하게 가지 않고 좀 탄력을 받아서 크게 나가야 되는, 특히 여기 마지막 코너도 보면 되게 타이트해요. 이거 봐요. 속도 다 죽어서 내려가니까 아웃 쪽도 남고 속도 다 죽어서 직선 스피드가 되게 안 나와요. 저기는 중후반부 때는 약간 좀 더 뛰어드는 방식으로 좀 수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기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기를 빨리 뛰어들면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느 라인 아웃까지 내가 나갈지를 가늠이 안 되니까 우선 해보지도 않은 거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본선 경기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또 보면 알겠지만 그 타이어 트레이드가 너무 멀쩡해요. 15랩을 레이스를 뛰고 났는데 거의 새 타이어가 잠깐 타고 난 수준?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경기나 이런 거 연습을 하고 나면 트레이드가 무조건 뜯기거든요. 무조건 뜯겼는데 이번에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되게 다른 주행을 했구나.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작년 대비 제가 이제 강인호 선수를 경기 때 봐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년 대비 올해 지금 달라진 부분은 겨울에 동계 시즌 때 같이 이제 연습을 갔었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아이레이싱으로 특정 서킷, 특정 차종으로만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특훈을 굉장히 해주셔서 이제 타이어 매니지먼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엑셀 때려 밟고 막 브레이크 과하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없어지니까 타이어가 이제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마모도가 굉장히 예쁘게 닳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신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그런 군더더기들이 없어지니까 스피드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런 스피드를 내려면 이제 좀 평균적인 코너링 스피드를 올리는 이제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동계 시즌에 인젤 탔을 때 좀 초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런 느낌으로 타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탔을 때 했는데 그러면 기록은 그때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때 1.4초 나왔어가지고 2분 1초 4. 네 그래서 1초 때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 인제 스피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면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었어가지고 한 번도 인제 스피디움 연습을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계 시즌에 탔던 초가 있으니까 그 초를 믿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 근데 웜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차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그러지만 제 차 고장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또 웜업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데 마지막 코너에서 저를 그냥 출력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 연습하면서 그런 경우는 못 겪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아반떼 스포츠가 다들 출력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한 차가 막 코너에서 저를 아예 출력이 다른 차가 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 혹시 고장난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기름통 그대로 놔둬가지고 기름이 오래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생각지도 못했네. 네, 혹시 고급 휘발유가 뭔가 증발해서 옥탄가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겨울에 2분 1초 대가 나왔는데 아무리 날씨가 더워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베스트랩 보면 2분 6초 1인데 5초가 느려졌으니 그 5초는 다 어디로 간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터를 그동안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보통 하셨죠?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내외는 될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는 꼭 했습니다. 그 군더더기들이 굉장히 이제 없어진 거죠. 너무 이제 차를 아끼면서 타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첫 웜업 들어갈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터고 아반떼는 아반떼다.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에 입각해서 이 차를 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 습관들이 생긴 거죠. 시뮬레이터로 하루에 막 2시간씩 한 몇백 랩을 탔으니까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페이스가 낮아진 거예요. 특히나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타셨던 차가 마치 다 MX5다 보니까 걔는 이제 세미 슬릭 타이어고 얘는 레디얼 타이어라 타이어 스키름이 걔는 나면은 느린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는 빨리 코너를 돌면 이 트레드 패턴이 이제 깊은 차다 보니까 소리가 막 끼익 하는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는 게 사실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처음 그 웜업 때 영상을 보면 타이어 스키름이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 여기 타면서도 소리가 너무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서 이거 만약 타이어 다 혹사됐겠다. 그쵸. 그러니까 맞아. 첫 타임 때 새 타이어를 끼우고 들어가셨는데 타고 내려서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타이어를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봤는데 너무 멀쩡해. 그래서 이거 왜 그러죠? 저한테 그랬잖아.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주행을 했으면은 타이어가 분명 뭐 어디가 많이 뜯기고 마냥 이렇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인 걸 좋아해서 경기 중에는 뭐 수정하는 거를 되게 리스크를 감수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이때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좀 내 나름대로는 실험도 좀 해보고, 특히 이런 데서는 스티어링 굉장히 빨리 감으려고 했는데
탈 때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있어요. 탈 때는 아 내가 빨리 넣은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타고 나서 영상을 보면 야 이거 내가 저랬나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저렇게 넓게 스티어링을 감고 있는지. 코스에 대해서 특히 이 고저차나 코너의 뱅크나 연석의 높이나 폭이나 노면의 그런 그 자갈이나 이런 고르기 이런 표면에 알갱이가 얼마나 굵은지 등등 그런 거를 되게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달리는 어떻게 보면 내 목숨도 걸고 지금 달리고 있는 서킷인데 그런 디테일한 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코스 워킹도 가능하면 해보고 또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코스 지금 그걸 알고 타는 것과 모르고 타는 거는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계속 코너의 알값도 바뀌고 뱅크도 바뀌고 언덕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때도 영암에서 동계 때 코스 워킹을 해보시고 그랬었죠. 네, 직접 걷는 거랑 차 탈 때 느낌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좀 많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인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못돼서 걷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2랩부터 아마 새로운 도전들을 못했어요. 이유가 그 전랩 이제 메인스테이에서 지나갈 때 흑백 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정하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쇼컷이 몇 번 됐는데 한 2번 정도 됐는데 오피셜에서 이걸 봤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봤더라고요. 흑백방에다 나오길래 더 위험하게 타면 내가 또 페널티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쇼컷을 제외하고 수정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15랩인데 처음에 스타트하고 경합 이후로 앞뒤로 차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거 또 이렇게 트랙데이 같이 하고 있나. 그래도 그런 도전하는 거는 되게 필요해요. 매번 똑같은 랩 그렇게 똑같이만 타면 진짜 발전이 없거든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트랙에서는 도전을 특히 잘 못하는 편이에요. 도전을 해야지 이제 문제점도 빨리 도출이 되고 또 수정하는 것도 사실 도전이거든요. 도전을 해야지만 그게 수정이 되는 거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4번 코너 헤어핀 같은 데서도 진입 라인이랑 지금 에이펙스 찍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게 기본적으로 성향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타면서 있고 거기서 똑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 나서 후회했던 거는 그 4번 코너를 경기 내내 다 똑같이 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팁을 중간중간 드리자면 서킷에 와서 사실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주행 방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말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듬이나 주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와서 경기장에서는 확인을 하는 작업이 돼야 돼요. 안 그러고서 경기장에 와서 막 뭘 바꾸려고 하면 사실 진짜 오래 걸려요. 그걸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랩타임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뒷차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합을 끝낸 차가 쫓아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마지막 랩쯤이나 그 전 랩쯤에 추월을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경기에 처음에 한 차를 제꼈는데 저 차가 나를 제끼고 내가 그냥 구그리드 시작해서 구그리드 피니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탔더니 배랩이 점점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는 좋은데 좀 더 푸시를 할 여지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왜냐면 타이어가 이미 지금 충분히 다 과열되고 브레이크도 다 과열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베스트랩이 11레벨에서 갱신이 됐다라는 거는 레이스 초반에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지금 퍼포먼스가 여지가 있었다라는 건지 아쉬운 거죠. 언더스티어. 타이어 이 소리가 저는 더 싫어요. 이 소리가 힐스핀 하는 소리가. 그래도 이때 솔직히 저는 밖에서 이제 기록을 보고 있었는데 뒷차가 점점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서 솔직히 좀 초조했어요. 근데 강현우 선수는 되게 즐겁게 막 타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안도가 됐죠. 왜냐면 쫄려서 그걸 실수하고 흥분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질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모터스포츠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차는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쫓아오거나 내가 차를 쫓아갔을 때 앞차가 흔들리거나 뒤에 나를 따라오는 차가 둘 다 누가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싸울 때 그 서로의 심리적 싸움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랩 타임이 비슷하면 서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마지막 랩 그때쯤 가서 보니까 제가 막을 수 없는 페이스더라고요, 뒷차가. 그래서 이거는 한두 랩만 더 있으면 난 저 차를 도저히 막을 수 없구나. 빨리 끝나라 그냥. 그 생각이 이때도 들어요. 그랬어요. 뭐 어서 와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야, 빨리 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곧 그 생각이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지금 또 갱신했어요. 베스트랩 0.2초나 쫄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갖고 있는 브레이크를 다 써야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 썼어요. 그래서 보면 델타바를 보면 배랩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게 지금도 생각보다 이게 영상도 그러고요. 코스 워킹을 해보면 코너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코너를 다 방금 헤어핀 같은 데서도 다 돈 거 같은데 실제로 위성에서 보면 아직 멀었어요. 좀 더 늦은 에이펙스를 가야 되는데 그만큼 코너링 스피드가 낮다는 거거든요. 낮으니까 거기가 찍히는 거지 빠르면은 절대 못 찍어요. 앞에 데이터로 날아가겠는데요. 조금 덜렁거렸어. 저는 라스트랩 보드 사인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저 라스트랩 보드가 내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지금처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면 좋지 않을 거예요. 후달린다고 엄청나게. 네,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코너링 스피드가 낮으니까 일찍 찍혀요. 에이펙스가. 저 당시에 운전하면서도 그걸 느꼈는데 저를 계속 똑같이 탔습니다. 이게 바꾸는 게 변화를 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래. 와라. 지금은 뒤에 차가 붙어 있는 건가요? 완전 붙어있죠. 완전 빨리 날아오고 있어요. 저기서 진짜 한 1렙만 더 있었어도 추월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인사했거든요. 따라가서 너무 재밌었다고,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1, 2렙만 더 있었으면 절대 못 막았다고. 재밌었다고. 주행이 격해진 것 같다. 격해졌죠. 지금 급하잖아요. 막 다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렙만 더 있었어도 마지막 코너에서 뒤에서 뭐 차 한 두세 대 정도 거리가 좁혔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뒷차가 랩 타임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이렇게 빨리 랩이 줄어드나. 내가 이걸 막았다. 저 헤어핀은 안쪽으로 많이 추월을 하니까 내려가면서 안쪽을 막으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름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만 가면 내가 이기니까. 그냥 기다리고. 승자는 나다. 그랬어요.
차 안 망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내 타임이 안 나니까 아쉽네 이게. 오랜만에 경기. 내 타임이 안 나니까 앞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 이거 뭐.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경우거든요. 랩 타임이 안 나면 앞으로 쫓아갈 수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경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다 돼 있고 뭔가 선행이 다 됐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탄 트랙에서 경기를 했던 게 그게 아무래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터를 충분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경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연습을 했으면 굉장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발견한 거니까. 아 맞다 아까 그랬지. 대신에 이번 경기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으로 이제 듣기 씨와 함께 코치를 하면서 경기를 참가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저도 경기를 나가면 예선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기록지를 받잖아요. 그럼 그 기록지가 마치 뭔가 계급을 나누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위 사람들한테 별로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꼭 이기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걸 트랙에 가서 느낄 수 있었고 또 차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스스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씩 차를 느끼면서 타고 조금씩 나아져 가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전에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트랙을 탄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어가지고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탔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분들이나 다른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라 라고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탔는데 그렇게 타니까 문제점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트랙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건지 이런 게 전혀 몰랐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언해주는 것들이 이제 트랙에 가서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느껴서 그 점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 초만 봤으면 엄청 좌절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베스트랩도 사실 작년에 인제에 탔던 경기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초가 그때도 5초대였는데 5.3인가? 아마 5초대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전도 못했을 거고 내가 분명히 동기 시즌 때는 초가 괜찮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차가 문제인가? 뭐 더워서 출력이 안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차량도 좀 더 가까워졌고 내 운전이 좀 더 바뀌어간다는 사실이 저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경기는 끝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일전 후기는 이렇게 네, 이번 끝내는 걸로.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